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에너지준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값이 증가하고 있다면 양자수 1인 상태, 2인 상태, 3인 상태, 무한대까지 원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원자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에너지띠는 뭐냐? 에너지띠는 고체 내부에서, 고체가 뭐죠? 원자 수억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고체죠? 그 고체 내부에서 원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들이 띠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에너지띠라고 불러요. 자, 그럼 고체는 왜 에너지 준위가 아니라 띠의 형태로 있을까요? 자, 고체라는 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요런 에너지 준위들은 원자 한 개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였어요. 근데 고체는 원자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양이잖아요. 근데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의 양자 상태에 전자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접해 있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때문에 이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 두 개라면 이렇게 두 개로, 원자가 세 개라면 이렇게 세 가닥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문제는 고체는 원자가 수억 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준위들이 수억 개로 쪼개지다 보면 마치 지금 요 상태처럼 하나의 너무 촘촘히 나뉘어지다 보니까 그냥 굵은 띠의 형태처럼 보인다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에너지띠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에너지띠는 다시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자, 여기 한번 요 아래 그림으로 볼게요. 원자 한 개일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에너지 준위 요렇게 한 가닥씩 나와 있는데, 원자가 두 개라면 얘가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유발하기 때문에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가닥으로 나뉘는 거예요. 한 상태에 전자 두 개, 요렇게 한 상태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두 가닥으로 나뉘어서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나뉘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고체는 원자가 수억 개가 있으니까 만약에 원자가 10개면 이렇게 10줄로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수억 개는 더 촘촘히 나뉘니까는 하나의 이렇게 커다란 밴드처럼 보인다. 그래서 뭐 얘는 1, 2, 3 이라고 한다면 이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로 높은 에너지의 띠,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 부분. 얘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에너지 띠, 이 부분을 우리가 원자가띠라고 하고, 원자가띠 위에 전자가 있지는 않지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띠를 우리가 전도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보이네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이 부분을 띠 간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에너지 띠 개념은 이해했죠? 원자가 한 개일 때는 가능하지만 원자가 두 개 이상이 되면 한 양자 상태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쪼개진다. 미세하게 나뉘게 된다. 근데 원자가 수억 개이기 때문에 고체는 수억 개로 쪼개지다 보니 하나의 커다란 띠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걸 에너지 띠라고 한다.
이때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띠 중에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띠를 우리가 원자가 띠라고 한다. 자, 그럼 이 원자가 띠에는 얘가 무수히 많이 쪼개져 있잖아요. 그럼 얘네 하나하나마다 전자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은 모두 같다, 다르다? 그쵸? 여기서 중요. 원자가 띠의 전자들은 모두 같은 값의 에너지를 갖는다? 아니죠. 모두 에너지 값이 다르다. 같지 않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모두 다른 값을 가지고 있고 이 원자가 띠는 이미 전자들이 들어있어요. 이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한다고? 속박전자. 속박전자가 이미 채워져 있는 전자. 자, 여기 하나 더 추가합시다. 이미 전자가 채워져 있는 에너지띠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자가띠라고 하고요. 자, 원자가띠에 있고 전자가 머물 수는 있어. 여기 전자가 전자가 머물 수는 있어. 있지만 현재 전자가 존재하진 않아요. 현재는 비어 있어. 현재 비어 있는 상태. 비어 있지만 언제든 전자가 원자가띠에서 뛰어 올라가서 머물 수는 있는 요런 띠를 전도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는 띠틈이라고 한다. 띠 간격, 띠틈 같은 말이에요. 띠틈이라고 띠 간격이라고 한다. 자,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자가띠와 전도띠. 자, 원자가띠와 전도띠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용어나 개념 설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다시 더 추가적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에너지띠 구조와 고체의 전도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도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기 전도성이라는 말은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예요. 그래서 전도성이 크다라고 하면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의미이구나 하고 아시면 됩니다.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뭐라고 하죠? 도체라고 하죠. 도체는 전류가 왜 잘 흐를까요? 자, 도체에는 자유전자가 많아서 우리 앞선 시간에 했었어요.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르게 돼요. 자유전자가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는 다시 위로 올라와서 원자가띠에 있는 요 전자들은 속박전자라고 했어. 그죠? 자, 속박전자인데 이 속박전자에 원자가띠에 있는 속박전자들이 전도띠로 가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그치?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띠 간격을 뛰어넘을 만큼 에너지를 흡수한다면 이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는데 자, 요거 원자 모형 그림에서 봅시다. 자, 원자 모형을 그려볼게요. 원자 모형이 어떻게 생겼죠?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뱅글뱅글 돌죠. 자, 이 전자가 머물 수 있는 궤도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전자가 바깥쪽 궤도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해? 에너지를 흡수하면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때도 이 전자는 무슨 전자? 원자핵에 잡혀있는 속박전자예요. 그런데 이 전자가 여기까지만 머물 수 있어요. 이 에너지 준위까지만 머물 수 있는데 외부에서 더 에너지가 공급돼.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이 전자궤도를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와요. 이렇게 탈출한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부르고 이 전자가 뭐다? 바로 전도띠에 올라가 있는 이 전자이다. 이 전자를 뭐라고 한다? 자유전자. 그러므로 자유전자가 많은 애들이 도체. 도체는 그러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빨리 잘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잘 넘어가려면 어때야 돼요? 띠 간격이 좁아야겠죠. 띠 틈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거의 붙어 있는 상태. 이런 걸 도체라고 하고, 절연체는요, 그럼? 절연체는 전류가 제일 안 흐르는 애죠. 띠 간격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는 어떨 땐 전류가 흐르고 어떨 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조건이 맞으면 전류가 흐르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전류가 잘 안 흐르기 때문에 띠 간격이 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요 띠틈, 띠 간격이 제일 좁은 게 도체, 제일 넓은 게 절연체, 그 중간이 반도체에 해당이 되겠죠? 자, 전기 전도성은요, 전류가 잘 흐르는 애가 도체. 그래서 도체가 제일 크고, 전류가 잘 안 흐르는 절연체가 제일 작고, 반도체가 중간이다. 그래서 결론, 띠 간격이 어떨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다? 그렇죠. 좁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다. 자, 요거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기 전도성이 좋은 물질, 안 좋은 물질 한번 볼게요. 자, 왼쪽으로 갈수록 전기 전도성이 작은 애들이에요. 주로 어떤 애들이죠? 절연체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절연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 석영, 유리 요런 애들이 있고, 도체는 구리, 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기 잘 흐르는 물질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기 전도성이 어중간하게 중간인 반도체는 뭐가 있죠? 실리콘과 저마늄. 요 다음 시간에 굉장히 많이 볼 원소들이에요. 실리콘과 저마늄. 자, 그래서 요런 물질들이 각각 있다라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볼게요. 자, 전기 전도성은 뭐냐면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줬을 때 고체의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전기 전도성이에요. 이 전기 전도성은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니까 당연히 전기 전도도가 크면 전류가 잘 흐르겠죠. 자, 이때의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예요. 비저항. 자, 이렇게 로라는 표시가 비저항인데 이 비저항과 서로 역수 관계에 있어요. 비저항이라는 건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게 방해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저항이라고 배웠었죠. 이 저항값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비저항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항은 이런 도선의 저항값을 알고자 하면 이 도선의 단면적 A, 단면적의 얘의 길이 L에 따라서 저항값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비저항값이 곱해져야지 완벽한 저항값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요로 비저항이 나타내는 건 얘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물질 고유의 값인데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 비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전기 전도도가 감소하고 이때 도체, 전류 잘 흐르는 물질이죠. 이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저항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저항 값이 증가하면 뭐가 감소한다고요? 전기 전도도가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가 잘 안 흘러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 값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요. 비저항이 감소하면 뭐가 증가해요? 전기 전도도가 증가해요.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흐른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웠던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에너지띠 구조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도체. 자, 에너지띠 구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원자가띠랑 전도띠 사이가 거의 없죠. 띠 간격이 거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약간만 흡수해도 어디로 간다? 전도띠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크다. 그래서 금은 구리가 대표적인 도체 물질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절연체는요. 절연체는 원자가띠랑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매우 넓은 애들을 우리가
주로 절연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절연체는요. 원자가 띠에 뭐가 있죠? 전자. 요 전자 무슨 전자? 속박전자. 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려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매우 작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나무, 고무 등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볼게요. 자 반도체 에너지띠 구조는 보시면 자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도체보다는 넓지만 절연체보다는 비교적 좁아요. 비교적 좁다. 그리고 적당한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T 간격을 뛰어넘어서 전도띠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전자가 나간 자리는 뭐가 된다? 양공이 된다. 그리고 이 전자는 자유 전자가 되고, 여기에 원래 있던 전자는 속박 전자이다. 자, 정리되셨죠? 그래서 적당한 에너지를 흡수하면 원자가띠에 뭐가?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도체와 절연체 중간 정도의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데 주로 규소, 실리콘과 저마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어렵지 않은데 점검 문제 보면서 배운 개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은 고체 AB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기억 봅시다. A는 부도체이다.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지금 A 어떻게 돼 있나요? 딱 붙어 있죠? 그럼 부도체가 아니라 당연히 뭐다? 도체이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 전기 전도성은 자, A가 도체라면 B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절연체 아니면 반도체일 거예요. 자, 전기 전도성은 절연체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누가 더 크다? 도체가 더 크다. 그래서 니은은 맞다. 자, 디귿 B의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이거 앞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모두 같지 않다. 다 다르다. 각각의 에너지 준위 하나씩 들었기 때문에 다 다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그림은 고체 A와 B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도체와 절연체 중 하나고 색칠한 부분은 에너지띠 전자가 차 있는 것을 나타낸다. 전자가 차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쓰여 있지 않아도 이 색칠한 부분이 뭐다? 원자가띠다. 아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A는 절연체이다. D 간격이 엄청 넓죠. 도체 아니면 절연체라고 주었어요. 방금 했던 문제와 다르게 하나는 도체고 하나는 절연체라고 했는데 A가 D 간격이 크니까 얘가 절연체일 거고 D 간격이 없는 B가 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 A에서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려면 D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이 D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B에는 상온에서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들이 많다.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 뭘 말하는 겁니까?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많은 애들이 도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고체를 온도에 따른 비저항에 따라 세 유형 ABC로 나눈 것이다.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 값이 커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반면에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 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올라간다고 했죠.
자, 지금 보시면 비저항이 제일 높은 게 A예요. 비저항이 높은 건 무조건 절연체에 해당이 되고, B와 C가 비저항이 비슷한데 B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오른쪽으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 값이 줄어들고, C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 값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C가 도체가 될 거고 B가 반도체가 되겠네요. 그러면 1번 A는 도체이다. 틀렸죠? A는 절연체입니다. 절연체이고요. 2번 B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 전도도가 커진다. 맞죠? 반도체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이 작아져서 전기 전도도가 커진다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에너지띠 간격은 A 절연체가 B 반도체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C는 자유전자가 이쪽 도체니까는 자유전자 있습니다. 4번도 틀렸고, 5번 C는 도선의 피복으로 사용한다. 도체이기 때문에 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도선의 피복은 전류가 안 흘러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절연체로 이용해야 돼요. 절연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념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다음 시간에 하는 반도체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개념 잘 정리하시고 개념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개념을 본인 것으로 만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